어느덧 주야TV 구독자가 1,500분이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영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영상을 최근에 업로드하지 못했죠. 인적성 공부와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바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더 나은 주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게도 많은 분들이 진짜 성적으로 보답을 받고 계세요. 제가 단순히 멘토가 아니고 선생님도 아닌데 제 공부 방법대로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계속해서 점수로 인증해 주시는 분도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제 방법이 한답도 아니고 너무 특별한 방법도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방법이긴 하지만 힘들죠. 근데 정말로 저를 믿어주시고 공부를 해주신 모든 분들이 점수로 저에게 인증해 줬다는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성적 올릴 수 있는 주야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자의 의도를 찾는 문제 파트 3, 4에 정말 꼭 나오는 문제죠.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정말 토익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점수가 올랐는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오늘은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주신 문제 중에 하나가 의도를 찾는 문제, 화자가 말하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어떻게 제가 극복을 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처음에 토익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문장이 어떻게 이러한 의미가 될 수 있지? 라는 거를 좀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오늘은 제대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총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방법을 토대로 문제 적용을 해보니까 나름 잘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더 이상 틀리지 않게 되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는 이 3가지 방법을 한번 들어보시고 꼭 적용해 보셔가지고 약점을 보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파일 편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말이 좀 웃길 수가 있는데 듣기 파일 같은 경우에는 1회차 문제가 한 방에 다 나오는 게 있고요. 문제마다 끊어져 나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마다 끊어져 나오는 문제를 편집을 했습니다. 화자의 의도를 묻는 문제는 파트 3에서 2문제, 3문제, 또는 파트 4에서 2문제, 3문제, 많이 나오면은 6문제가 나오고요. 적게 나오면 4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해 모의고사에서 적게 나왔을 때는 4문제에서 많이 나왔을 때 6문제가 되겠죠. 5회분만 푼다고 하더라도 20개에서 30문제가 됩니다. 그거를 오늘 하루에 푸는 거예요. 근데 파트 3, 4 특성상 문제가 3문제가 나오니까 그 5회분의 문제를 풀게 되었을 때에는 60문제에서 90문제가 되는 거겠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시간 양에 따라서 문제 수는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하루에 5회분씩 꼭 모의고사를 풀었던 것 같아요. 한 100문제 정도 풀면은 나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파일을 잘 모은 상태에서 그 문제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는 포스트잇을 표시를 했고요. 그 표시한 거를 그것만 넘기면서 하루 동안은 꼭 그렇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한 가지 유형을 공부를 하시면은 한 가지 유형을 공부한 것만으로도 그 부분이 채워지기 때문에 나름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나오면 틀리면은 뭔가 불안하죠. 그 불안한 상태에서 다른 문제를 풀면은 계속 또 불안이 커지게 되는데 뭔가 내 약점이 보완된 상태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더 이상 떨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더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또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화자의 의도를 묻는 문제가 좀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 딱 날 잡아서 그 문제만 제대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 모의고사 기준 내서 이틀 정도만 그러한 유형만 딱 공부하시면은 화자의 의도를 물어보는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황 파악입니다. 화자의 의도를 묻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그 화자의 의도를 묻는 문제는 꼭 2번째나 3번째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문제를 들을 때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첫 번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듣는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대화인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파트 3 기준에서 점원과 고객의 대화라든지 회사 직원 간의 대화라든지 서비스 센터 직원과 또 고객의 대화라든지 그렇게 뭔가 겨운 거 있잖아요. 그 경우를 한번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초반에 나오는 대화로 인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 번쯤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대화의 상황 또는 대화의 목적 그리고 대화가 어떤 장치대로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 번쯤 이해하고 들어보신다면은 그 화자가 말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되게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를 꼭 맞추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를 잘 들어서 맞는 것만으로도 그 이후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앞부분을 듣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대화가 나올지는 스스로 한번 계속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대화가 나오는 상황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듣는 이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인지 가이드라인이 세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꼭 파악해 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1번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공부를 하시면은 나름 더 정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예시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점에 갔을 때에는 5회분 책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셀러라고 또 판매량 1위라고 라는 스티커가 이제 인쇄돼서 나오는데 제가 오늘 또 서점에 갔거든요. 근데 천재도 똑같이 스티커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출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문제를 보시면은 59번 또는 60번은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를 들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라면은 61번은 화자의 의도죠. 그러면은 이 화자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문제를 보고 어떻게 대충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59번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전문 분야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뭔가 전문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번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뭘 할지를 물어보는 건데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걸 요청을 하는 거죠. 대충 그렇게 가능할 수 있고요. 61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룬 주제인 여자가 말을 하면서 이 말을 왜 했는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자가 어떤 분야의 전문인이고 남자가 어떤 걸 물어보는 상황에서 여자가 할 수 있다면은 뭔가 여자가 권고를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여자가 어떤 말을 해주는 거겠죠. 여자가 어떤 분야의 전문인인데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대충 이 상황이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상황에서 여자가 어떤 말을 할 거다라는 거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미리 읽은 상태에서 대충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세우는지는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한번 세워보셨다면 다른 어떤 문제든 다 가이드라인 세워보세요. 이거는 파트 3든 파트 4든 상관이 없어요. 화자의 의도를 묻는 문제 전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충 가늠을 하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라디오 진행자고요. 여자가 금융의 전문인인데 여자가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한 번쯤 읽어보라고 하는 내용의 문제인데 대충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걸 물어보고 그리고 여자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여자가 어떤 의도를 하는지 생각해 보시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충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대화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가이드라인을 꼭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파트 3 또는 파트 4 다 적용해 보신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거고 저는 그걸 통해서 나름의 대화 내용을 생각했었거든요. 그 대화 내용을 예상을 했는데 그 대화 내용 그대로 나오면 정말 무조건 맞추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때는 약간 듣기 실력에 더 의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나름의 대처 방안을 잘 강구하고 있다면은 더 이상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점수가 깎일 일은 없겠죠. 세 번째는 읽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간 내 문제를 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지죠. 문제 사이에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내에는 꼭 화자의 의도가 나오는 문제라면 꼭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충 듣는 걸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화자의 의도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화자의 의도를 알고 그거를 듣고 나서 그 상황이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 문장을 읽을 수 있고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름 대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꼭 문제와 문제 사이에 화자의 의도 문제가 나온다면 그 시간 동안에는 꼭 그 문장을 읽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해드린 세 번째 팁이 제일 힘들고 여러분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걸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시간과 시간 내에 화자의 의도를 꼭 읽어내고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알고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보기를 봤을 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 문장을 들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다 라는 정답을 찍어내는데 필요한 연습이라면 이렇게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문장을 제대로 읽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굳이 보기를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꼭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화자의 의도를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100% 이해하지 않더라도 대충 이런 말이다
이런 말을 하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을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점수가 올랐는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구독자님 중에서 물티슈 깨끗한 님이 계세요. 이분은 주야TV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댓글을 달아주셨던 구독자님이세요. 근데 성적을 보시면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500점대에서 시작했지만 700점대까지 올랐죠. 이게 매달 꾸준히 올라갔다는 게 계속해서 댓글 달아주시면서 코멘트를 해주셨고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나름의 조치를 취해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성적이 많이 올라가지고 정말 목표하신 700점을 찍고 저에게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 메시지로도 이렇게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성적이 올랐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400점대에서 바로 600점대로 바로 뛰어버렸죠. 이게 제가 말씀해드린 공부 방법들을 했을 때 얻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분은 계속해서 잘 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읽는 것 자체가 잘 읽힌다고 하셨고 읽는 거에 더 이상 예전에 있었던 두려움이 약간씩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앞으로 치는 시험에서 분명 더 잘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은정님께서 예전에 했던 공부 방법보다 현재 파트 7을 공부하는 방법대로 했더니 지금 더 잘 풀고 있다 라는 글을 써주셨고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풀린다는 느낌이 드는 것만으로도 정말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시험을 많이 치면 칠수록 계속 시험 점수가 오르지 않으면 그 불안감은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도 누구나 다 성적이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런 느낌을 제 구독자이신 여러분들도 다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시험을 친다고 해도 떨리거나 무섭거나 시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꼭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세 분만 소개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제가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한 분 한 분씩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되는 주여가 되도록 할 테니까 제 구독자 또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는 내일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